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제인 오스틴의 센스 앤 센서빌리티 모여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대시우드 가문 여성들의 삶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두 자매의 아주 다른 사랑 이야기, 네,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죠. 네. 그 상속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주 이성적인 언니, 네. 엘리너, 네, 그리고 또 감성적인 동생 메리앤, 이 두 사람이 각자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감정의 파고를 겪는지 그 핵심을 한번 따라가 보죠. 좋습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이야기 시작부터 정말 현실의 벽이 딱 느껴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놀랜드 저택하고 재산 대부분이 법에 따라서 이복 오빠 존 대시우드랑 그의 아들에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당시 상속법이라는 게 참 여성들에게는 너무 불리했죠. 그렇죠. 남겨진 미망인하고 셋 딸에게는 아버지 유산 10,000파운드가 전부니까요. 거의 뭐 빈손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이게 당시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남성 상속인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그 존 대시우드가 처음에는 여동생들을 돕겠다고 아버지한테 약속을 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의 아내 페니의 입김에 그 약속이 뭐랄까 점점 변질되는 과정. 이게 또 흥미롭죠. 아, 그 과정이요. 어떻게 변하는데요? 원래는 한 3,000파운드 정도 주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이게 뭐 부인이 옆에서 계속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결국엔 그냥 가끔 선물이나 보내는 수준으로 확 쪼그라들어요. 이야, 정말 너무하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선한 의도라는 것도 인간의 이기심이나 주변 사람의 영향력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력해지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통찰인 거죠. 참 씁쓸한 현실이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자매가 이제 사랑을 마주하는 방식은 정말 정반대잖아요. 네, 완전히 다르죠. 언니 엘리너는 에드워드 페라스에 대한 마음을 좀처럼 드러내지는 않죠. 그렇죠. 속으로만 끙끙 앓는 스타일이죠. 심지어 그에게 비밀 약혼자가 있다는 걸 알고도 혼자서만. 이걸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한데 이게 당시 여성으로서는 최선이었을까요? 글쎄요. 엘리너의 그 이성이라는 게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던 어떤 신중함, 자기 통제, 이런 미덕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아, 감정을 함부로 드러나면 좀 경솔하다 이렇게 여겨졌으니까요. 반면에 동생 메리에는 그냥 감성 그 자체죠. 네. 완전 불꽃 같죠. 윌러비한테 그냥 순식간에 빠져들어서 감정을 막 폭발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그 윌러비가 선물한 말도 덥석 받고. 네. 그러다가 또 그가 사라지니까 막 공개적으로 슬퍼하고 절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철칫하긴 한데 당시 사회적 평판에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던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엘리너 방식이 답답해 보일 수는 있지만 어쩌면 메리앤의 방식인 더 큰 상처나 오해를 낳을 수도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느 한쪽이 옳다기보다는 그렇죠. 각자의 성격과 또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 그냥 다른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이야기에 비밀이 참 많아요. 맞아요. 에드워드의 그 비밀 약혼도 그렇고 무엇보다 그 윌러비의 숨겨진 과거는 정말 좀 충격적이죠. 네, 그렇죠. 엘리자 윌리엄스라는 여성을 임신시키고 버렸다는 사실. 아, 그리고 결국에는 돈 때문에 다른 여성, 미스 그레이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까지. 이런 비밀들이 계속 오해를 낳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요소가 되죠. 네. 특히 윌러비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메리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줬을 거고요. 그럼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은 나중에 윌러비가 엘리너를 찾아와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장면이에요. 아, 그런 장면이 있군요. 네, 물론 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하지만 그 역시 자신의 선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랄까 사회적인 압박이랑 메리앤에 대한 미련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당히 복잡한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죠. 단순히 그냥 나쁜 놈,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입체적인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에드워드는 결국 어머니 반대로 상속권 박탈 당하면서까지 루시와의 약혼을 지키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지식할 정도로 약속을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요? 네, 그 약혼녀 루시가 더 부유한 에드워드의 동생 로버트랑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버립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에드워드는 자연스럽게 약혼에서 해방되고요. 마침내 엘리노와 이어질 수 있게 되죠. 와, 극적이네요. 그렇죠. 이때 또 브랜든 대령이 에드워드에게 성직자 자리를 마련해주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아, 브랜든 대령이 거기서 또 역할을 하는군요. 그럼 메리애는요? 윌러비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메리에는 그 깊은 상실감 때문에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결국 자신을 오랫동안 묵묵히 지켜봐주고 사랑해온 브랜든 대령과 결혼하면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아, 결국 브랜든 대령과 이어지는군요. 네, 반면에 윌러비는 그가 원했던 부는 얻었지만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해피엔딩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맞아요. 각 인물이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인 셈이에요. 네. 오늘 센스 앤 센서빌리티의 주요 장면들을 통해서 사랑, 돈, 그리고 사회적 기대라는 현실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길을 찾아가는 인물들을 만나봤습니다. 엘리너의 그 신중함과 인내, 그리고 메리앤의 열정과 시련, 이 두 자매의 이야기가 참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할까? 아니면 현실적인 조건을 더 고려해야 할까? 네, 그리고 진정한 감수성이란 과연 뭘까? 이런 질문도요. 그저 격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까? 아니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어떤 깊이일까? 이런 질문들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면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